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과 빌라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사 중에 한남 3구역에 이주비가 곧 집행된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우리나라 그 재개발에서는 최정점에 있는 정비구역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남 뉴타운 중에서 이제 3구역이 있는데 이게 가장 빠른 속도,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로 가장 큰 세대수를 자랑하는 곳이죠. 이곳이 드디어 이주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한남 뉴타운의 최초 지정이 2003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주비가 이제 어마무시합니다. 대략 한 3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2조 7천억 단군일에 최대 이주비 풀린다. 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 반포주공 1단지. 야, 정말 반포주공 1단지의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홍보 동영상? 무시무시하게 커뮤니티를 잘 집어넣는 그런 단지인데 예를 들면은 단지 내에 아이스링크장이 들어가고요. 극장을 넣고 식물원을 넣고 뭐 엄청납니다. 실내 테니스 코트를 넣고 뭐 이렇게 지어지는 단지가 반포주공 1단지인데 얘네가 1조 5천억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단군일의 최대 세대수를 자랑하는 거의 신도시급, 단지 하나가 신도시급 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세대가 넘는 단지인 둔촌주공이 1,400억 정도 풀렸습니다. 근데 지금 약 한남 3구역이 한 3조 정도 풀린다고 하게 되면 거의 2배씩이고요. 이 두 개를 합친 어떤 이주비보다 더 많은 그런 자금이 풀리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시장이 핫 이슈가 되는 거죠. 3조 원 정도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그 신도시급입니다. 400만 평에서 한 500만 평 정도를 토지 보상하는 수준의 금액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렇게 신도시에서 보상금이 풀리는 경우에 그 주변 일대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비슷한 현상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그 주식 시장이든 코인이든 뭐 여하튼 어떤 그 모든 투자 자산의 움직임이 가치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상이 거의 제가 볼 땐 고착화된 것 같아요. 자, 주식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아십니까? 2차전지. 이게 최고점이 아마 150만 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는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배가 오른 건데 올 초 대비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 회사의 어떤 가치가 15배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장성은 있는 주식이긴 하도. 그런데 지금은 또 보니까 90만 원 안팎으로 형성돼 있더라고요. 이게 또 갑자기 주당 60만 원 빠질 만큼 갑자기 악재가 쏟아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의 어떤 평가로 어떤 금액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의 움직임, 현금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아졌다는 건데 이게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그런 어떤 현금 흐름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남 3구역이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장이라고 평가받는데 이런 어떤 현금 흐름으로 인한 변동성이 심한 이 시대에 3조가 풀렸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주 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은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보상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부동산도 좀 재미를 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 먼저 어디에 투자를 할까? 부동산에 재투자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처 주변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겠죠. 왜? 그 지역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일단 구입했던 거니까 그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일대에 먼저 투자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한남 뉴타운이 용산에 있는 거니까 용산 일대 당연하고요. 그 주변 지역에 성수나 마포 이런 쪽 일대, 이런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강남도 고려하겠죠. 이런 쪽이 일단은 지역적으로는 투자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한남 뉴타운이라는 게 투자 카테고리를 나누자면은 재개발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역은 좀 더 멀어지더라도 재개발 쪽으로 투자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남 뉴타운의 3구역 외에 나머지 2구역, 4구역, 5구역 같은 것들은 인근이면서 재개발이야. 당연히 이쪽에 먼저 눈길을 주겠죠. 여기 그 토지 보상 받으신, 여기서 이주비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1순위 고려 대상을 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주변에 뭐 성수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등등등 그러한 어떤 재개발 지역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자, 그럼 한남 3구역 인근에 빌라 같은 것들을 구입한 사람이 많을까? 보통은 재개발 지역에 이주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부근으로 이사를 가려는 수요가 많아져서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실거주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 주택 취득을 하면서 매매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재개발이 좀 시급했던 동네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람을 살 곳이 못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히 미흡한 주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라기보단 집 자체가 너무 질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한남 뉴타운 거래를 모르겠습니다. 한 6, 70건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은 거래 중에서 직접 들어가서 실거주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100% 세 안고 투자하는 분들만 있었죠. 여기 지금 한남 뉴타운 구입하려면은 최소 10억 이상 캐시만 들고 있는 게 10억 이상에서 많게는 3, 40억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그런 집에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안 살죠.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무려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당연히 기존의 원조합원 분들은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저분한 주거 환경에서 탈피하고자 매도를 희망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투자자들은 나중에 여기 최고급 아파트가 지어질 거니까 또 투자를 하려고, 이런 어떤 매수의 어떤 세력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투자자 비중이 굉장히 많죠. 많이 손바뀜이 됐으니까. 남은 세입자들은 지금 현재 진짜 열악한 집에 살다 보니까 가격도 사실 싸요. 매매가라 이만큼 비싼 거지 가격은 되게 쌉니다. 보통 우리가 서울이 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에서 55% 되는데, 얘네들은 거의 한 10% 내외 되려나? 한 20억짜리만 2억 정도 전세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들은 이사비 같은 건 좀 받긴 하겠지만, 이사를 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비싼 그 고급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는 당연히 수요가 없을 거고, 작은 빌라 정도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세입자들의 움직임으로. 이주비를 받은 소유주들은 자금 사정이 다 틀릴 테니까 이주비만으로 뭔가를 투자한다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한 5억에서 7억 정도 이주비를 받을 걸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유명한 어떤 재개발 지역은 좀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자금이 추가적으로 보태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재개발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비슷하게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아직 지정은 안 됐어도 이런 지역에 좀 우회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네, 보통 재개발이 상승해서 대체 투자처로 모아타운이나 신통의 예정지라거나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지역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투자자가 이동을 하거든요. 재개발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사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등의 이런 그 재개발 이주비 자금이 쏠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투자 금액이 2억이었는데 3억으로 올라가고 1억 5천이 2억 5천 되고 이래버리면은 당연히 1억밖에 없다, 몇천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그런 데를 고려했다가 안 되니까 일반 빌라를 구입하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겠죠. 언젠간 되겠지. 노후도가 좀 있으니까 지금 움직이면 비록 없지만 내가 투자해놓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지역까지 투자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빌라가 이런 어떤 자금의 이동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닐 것 같죠. 그런데 결국 서울은 구조적으로 집이 진짜로 모자릅니다. 결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시기의 문제고, 누구나 서울을 희망하는 전국 수요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투자 수익은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라던가 지역별로 공급이 과잉인 지역, 이런 것들은 수시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무리하게 투자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못 버텨내는 그런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